핵교정기 땡땡땡 12화 바로 스타트. 이 11화 촬영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미국이 기준금리 올릴까?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뀝니다. 실업률이 올라가고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권에서는 진작에 내렸어야 되는데 파월 의장 네가 늦게 내려가지고 지금 경기 침체와 큰일 났어. 자, 이렇게 되면 미국이 당초 예상과 다르게 0.5%포인트 빅컷을 2번 할 수도 있겠다.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에 주저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게 한 달 전까지의 상황이었는데 0.5%포인트까지도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릴 여지가 충분히 생기겠다. 근데 한국은행의 발목은 누가 잡는다? 서울 집값이 잡고 있다. 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대출이자가 내려가잖아요. 서울 집값 오른다는데 빨리 사야겠다라는 심리가 되면 서울 집값이 오르죠.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가 한국은행의 숙제고, 아마 정부에서도 한덕수 부총리께서도 그 얘기를 했죠. 앞으로 공급이 부족해질 거니까 집값이 올라갈 것이라는 논리가 형성이 되고, 그 논리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88 대책을 발표해서 신규 택지 8만 호 공급을 하겠다. 뭐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빨리 하겠다. 또 주거 사다리 빌라 같은 비아파트 공급도 늘리겠다라는 대책이 나왔죠. 그 대책이 나온 배경 중에 하나는 그런 절박함이 있는 거죠. 집값을 빨리 안정시키지 못하면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금리를 제때 못 내리게 되면 경기 침체에 오겠다. 근데 신규 주택 공급은 계속 늘려가고 있는데, 기사 보니까 경기도의 미분양 물량이 역대 최대치 7만 호가 넘었더라고요. 네. 집이 있는데도 자꾸 신축 아파트 공급을 늘려가는 이유가 뭔가요? 그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가 주택 보급률은 서울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100%가 넘어갔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주택 보급률은 10년, 20년 전에 지은 빌라, 반지하 주택, 구축까지 포함된 물량인데, 우리는 신축이 좋아요, 구축이 좋아요? 신축. 요즘 신조어가 생겼잖아.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 신축 아파트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졌지.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구축 아파트를 투자를 많이 했어. 왜 많이 했어? 재개발. 오, 웬일이야. 재건축 재개발이 그때 유행이었기 때문에 아파트는 오래가 됐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신축 아파트가 되니까. 결국에는 신축 선호 사상인데, 지금은 왜 상황이 달라졌을까? 물가가 많이 올랐죠. 자, 재건축하게 되면 헌집 줄게 새집 다운데, 이 공사비 누가 내? 조합원들. 근데 우리는 많이 내고 싶어요, 적게 내고 싶어? 적게 내고 싶어. 적게 내고 싶지. 헌집 주고 적게 내고 새집 받자. 이게 사업성인데, 공사비가 올라가면 많이 내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하지. 야, 분양가도 계속 올라가고 구축을 살려니까 앞으로 돈도 많이 내야 될 것 같고, 차라리 그냥 최근에 입주한 신축 아파트 사버리자. 신축 아파트는 깨끗해서 주거 환경도 좋고, 주거 환경이 좋으니까 세입자들이 돈을 더 주고도 들어오죠. 왜? 전세금 뭐 어차피 돌려받을 돈이니까. 구축 아파트에 5억 주고 전세 들어가느니 신축 아파트 7억 주고 들어가는 거지. 전세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면, 전세 가율이 높으면 집값이 잘 떨어지지도 않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것만큼 집값도 올라가니까 최근에 신축 아파트들이 선호도가 높은 거죠. 그러면 지금 미분양 아파트들은 대부분이 지금 구축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미분양도 신축이죠. 우리가 서울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본다면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집값만 올라갑니다. 성남, 하남시, 수원, 광명, 과천, 서울 가까이 있는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아파트들만 올라가고요. 외곽 지역들, 안성이라든지 의정부라든지 동두천, 이천, 선호도가 떨어지죠. 왜 떨어지느냐?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실수요자 시장입니다.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거나 1주택자들이 팔고 갈아타거나. 실수요자들은 어떤 아파트를 사고 싶을까요? 쾌적하고 신축? 왜? 돈은 좀 있는데 살까 말까 하다가 2020년, 2021년 상승 열차에 타지 못한 분들이 지금 상황을 보니 사야 될 것 같은데? 인허가 물량 줄어드는 거 보니까 공급도 부족할 것 같고, 전세 가격도 꾸준히 올라가는 것 같고, 공사비 올라가니까 분양가도 올라가. 분양가가 올라가는데 주변 집값이 떨어질까? 안 떨어질 것 같고, 정부는 신생아 특례 대출해서 출산 가구에 대해서 저리 대출도 해주게 되고,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야, 이거 집값 오를 것 같은데 사자. 기다렸던 돈 있는 실수요자들이 사면 어디를 사냐고. 서울. 이렇게 되죠. 그러면 지방, 수도권, 외곽 지역은 왜 안 사냐? 기대 심리가 없는 거군요. 앞서서 우리가 공급 이야기했잖아요. 서울은 공급이 부족한데 지방은 물량이 많아. 그럼 어디다 투자해야 되냐고. 너도 나도 서울로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문제. 서울 집값이 계속 올라갈까요? 아니면 지방 집값은 지금 떨어지지만 이렇게 올라갈까요? 저는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를 것 같아요. 서울은 무조건 올라간다. 서울만 올라갈 것 같아요. 서울만. 왜? 서울에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자금력이 사실 여유가 생긴 거니까 굳이 매물도 안 내놓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자금력이 있으면 더 많은 대출을 받아서 지금이야말로 서울에 집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 지금까지는 그런 논리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갑자기 발생한 일일까요? 아니죠. 서울 집값 보면, 집값을 보면 올라가다가 약간 조정도 되고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죠. 지방은 서울 올라갈 때 좀 이렇게 되다가 서울 떨어질 때 좀 올라가다가 서울 집값이 고평가, 지방 집값이 저평가가 되게 되면 이 차이가 벌어진다는 거지. 우리 소득이 빨리 늘진 않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소득은 정해져 있는데 저평가된 지방을 그렇죠. 내 소득은 30%만 올랐는데 집값이 2배 올랐어. 감당이 될까? 근데 지방 집값은 20%만 증가했어. 그러면 투자 관점에서는 뭐가 유리할까? 당연히 지방이 유리하겠죠. 그럼 수요들이 나중에는 또 지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지방 올라가죠. 서울은 떨어지죠. 그래서 영원한 강자도 영원한 약자도 없다. 우리가 항상 예주시해야 될 건 이 집값이 지금 고평가가 됐느냐, 지금 저평가가 됐느냐를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고 내 소득 대비 집값이 어떻게 되느냐, 몇 년이 올랐느냐 이런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내 집 마련 전략을 좀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뭐 어디 하나 투자하셨다고 뭘 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큰일 날 얘기예요. 지금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마냥 서울을 규제한다고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게 아니니까 지방교통 GTX 이런 걸 더 늘려서 서울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교통을 좀 더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요? 서울과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상권 측면에서 보면 지방이 살기 좋아졌나요? 안 좋아졌나요? 빠져나가는구나. 빠져나가죠. 지방이 교통이 좋아지고 도로가 좋아지고 KTX가 생기면 살아난다? 아닙니다. 그러면 지방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서울 사지 말고 지방 미분양을 사면 5년간 양도세 면제해줄게, 취득세 면제해줄게, 재산세 감면해줄게, 은행하고 협약해서 저리 대출해줄게, 그리고 분양가도 추가 5% 10% 할인해줄게. 그렇게 하면 서울집 사지 말고 지방 미분양 살까? PF 문제에도 도움이 되죠.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고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안 올라오게 만들어요. 어떻게 안 올라온다? 지방에 국립대학교들 있잖아요.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북대학교, 그런 대학교에 막대한 투자를 해서 수준 높은 대학교를 만들어준다면 우수한 인재들이 서울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수한 인재들이 국립대에서 졸업을 하게 되면 양질의 일자리들도 지방에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지방은 자연스럽게 경쟁력이 올라가고 인구도 저는 늘어난다고 확신합니다. 자, 학교정의 땡땡땡 12와 금리 이야기부터 서울, 지방, 양극화 문제까지 우리가 다뤄봤는데요. 사실은 뚜렷한 답이 없는 문제이고 시간이 좀 필요한 문제입니다만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서울만 잘 된다?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지방 활성화에도 우리 모두 다 관심을 가지고 양극화를 줄일 수 있는 정책과 국민적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사해? 인사 안 해도 되잖아. 마무리하시죠. 땡땡땡 학교정의 땡땡땡 12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